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그리는 한미일 문화협업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위클리 뉴스 재팬에 실린 일본 기사와 이 영화에 여전히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의 성공은 민주주의에서 피어나는 표현의 자유에 있다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류를 망치는 세력은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계를 아직도 추앙하는 친일 일베 매국 세력이라는 생각도 확고합니다. 제가 5년 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해외 반응을 올릴 때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아무리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망작 졸작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악플을 달고 있을까, 정말 많은 댓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눈이 워낙 높아서 그런가, 그래서 웬만해서 시청자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걸까라고 그 당시에는 넘어갔지만 5년차 한류 반응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그것은 친일 일베 매국 세력의 좌표 찍기와 혐오 정서가 섞인 조직적 선동과 그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한 일명 구구 친일 일베 매국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의 암흑기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 음반에 무조건 건전가요라는 노래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했고, 팬들은 그 부분을 빨리 감게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극장에는 검열이 엄청나게 강해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부분은 무조건 필름 가이즈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 극장에는 수준 높은 영화보다는 에로 영화의 황금기 시대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 시기에는 한국 노래와 한국 영화의 수준이 할리우드 영화나 팝, 일본 영화나 일본 팝의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해외 콘텐츠에 열광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 문민민주정부가 들어서며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나라 콘텐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슈리나 JSA 공동경비구역 등 그 전에는 다룰 수 없었던 정치 영역을 다루면서 영화 수준이 점점 높아졌고, 그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 등 지금은 세계적 감독 반열에 든 감독들이 활동하며 한국 영화 수준을 계속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 명감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한류 발전에 태클을 걸었고, 내란 수계 또한 한류를 이용만 하려 했지 그 미래 발전에는 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내란 수계는 계엄령을 내려서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독재를 꿈꿨고,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국가의 자유는 물론 한류까지 나락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란 수계 정권을 지지하던 사이버 레카들은 좌표를 찍고 감독과 연예인들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친일 일베 매국 세력들은 그 좌표에 출동해 악플을 다는 행동대장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사이버 레카 중 한 명인 뻑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좌파 감독이 만든 드라마라 선동했고, 그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한 추종자들은 이 드라마에 엄청난 악플 테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세현이 이런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한중일 합작 대성공, 오징어 게임은 좌파 드라마로 좌표를 찍고 폭망이라고 선동을 합니다. 실상은 K-POP 데모넌터스도 성공을 했고 오징어게임 시즌3도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가세현이 이 드라마에 좌표를 찍은 이유는 감독 황동혁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내란 사태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가세현의 주장을 일본 언론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사를 쓴 칼럼니스트를 찾아보니 미국 태생에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본 장학금을 받고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일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 칼럼을 보고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K-POP 데모넌터스에서 굳이 일본을 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K-POP 데모넌터스라는 타이틀을 보았을 때 조금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넷플릭스로 2025년 6월에 전세계 동시 전달된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의 본격적인 뮤지컬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라고 알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K-POP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 음악의 힘으로 악마를 봉인해 팬이나 세계를 지킨다고 하는 스토리는 단순한 배틀이 아니고 K-POP 문화와 애니메이션 연출 그리고 다국적인 아이덴티티를 융합시킨 매우 오늘날의 작품입니다.
대립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는 지옥의 존재 귀마에 조종된 존재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악곡 골든을 비롯한 OST는 작품의 세계관을 한층 더 깊게 하고 단순한 BGM이 아니라 이야기를 구동하는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처음 이 타이틀에 조금 망설여졌지만 신뢰하는 평론가가 재밌어서 2번이나 봤고 지금은 매일 사운드 트랙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단번에 흥미가 솟구쳤습니다. 이 작품의 본질적인 매력은 스토리의 내용만이 아니라 제작에 관여한 것은 K-팝이라는 문화적 자산을 가진 한국,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한 일본, 그리고 글로벌 전달 네트워크를 가진 미국이라는 3국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아이돌과 애니메이션, 음악과 판타지라는 장르를 횡단하면서 국경을 넘은 창조적 협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에 익숙하지 않는 K-팝 팬에게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팬에게도 각각 다른 각도로부터 호소할 수 있는 이 작품, 만약 아직 보지 않았다면 한번 그 세계관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이 이러한 국제협업에 어떻게 관여해 갈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K-팝 데모넌터스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음악의 파워는 대단해. 영화에서 울지 않던 제가 음악만으로 시작한 지 5분 만에 촉촉해졌어요. 이거 노래를 만들고 있는 거 누구야? 지금 유행하는 K-팝 아이돌들이 낸다면 여유롭게 차트 정상을 휩쓰는 곡밖에 없는데 큰일이네요. 소다팝 너무 좋아서 술래잡기 확정. 애니메이션의 움직임과 표정의 느낌, 캐릭터 디자인도 바보처럼 좋았어. 연출 느낌도 최고. CG 디자이너님들 존경. 귀마 이병헌이었구나. 스토리도 재밌었지만 여러분의 말대로 곡이 너무 좋아서 속공 다운로드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로맨스이지만 아무튼 곡이 좋았어. 안효섭 목소리만 해도 멋있어. 첫 애니메이션 영화 좋다. 재미있었다. 무겁지 않고 그래도 파워풀한 곡들이 다 좋다. 곡 듣고 있는 것만으로 즐겁다. 다행이다. 새로운 문이 열렸네. 그냥 재밌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소재도 있고 곡도 무지무지 좋아. 원스는 어떤 멤버가 나올지 기대했을 것이다. 걸크러쉬 가득한 K-팝 곡에 엄청 빠졌어요. 화려한 머리에 1인 흑발 정통파는 무조건 본국 인기 단단한 비주얼 센터야. K-팝이 있는 꽉꽉 찬 감도 있어서 즐거웠어. 3명의 캐릭터 디자이너도 곡도 발견으로 좋다. 이만화가 같은 외모의 매니저를 좋아했다. 이런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반대로 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일까? K-팝은 역시 즐겁다라고 하는 기분 근처의 어떤 이야기나 곡이 그 주위의 K-팝 애호가들에게는 꽂힐 것이다. 큰 고양이의 비주얼이 중독성이 강한데 별로 언급이 없는 데다 귀여워서 좋았다. 미끈미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좋았다. 캐릭터는 다 표정이 풍부해서 귀엽고 국중 음악도 모두 팝으로 멋있었다. 캐릭터는 귀엽고 음악도 팝으로 즐겁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전곡 좋아. K-팝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 테이크다운 골든 최고. 어른도 아이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캐릭터들이 개성있고 귀엽고 아무튼 곡이 너무 좋아. 스토리도 참신함을 느껴. 새롭고 참신해서 좋아.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빠져들 거라고 생각해. K-팝 좋아하는 분들은 봐줬으면 좋겠어. 전세계 열풍이 서서히 불고 있는 K-팝 문화를 세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한 것은 바로 대세를 느낀다. 음악 엄청 좋았어. 이야기의 내용도 좋았고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K-팝 아이돌의 조용도 좋고 노래도 좋다. 곡을 부르고 있던 것이 트와이스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치는 서비스도 있다. 얕보다가 너무 재밌었다. 진호가 마지막 죽어버리는 건 무리였다. 그리고 설마 했는데 트와이스. 애니메이션이 예뻐서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비주얼이 좋아. 귀여운 여자애들이 날뛰어서 재밌어. 곡이 아무튼 좋아.
K-팝이라는 느낌이 머리에 남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본 이유는 정국이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K-팝이라는 느낌이 머리에 남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본 이유는 정국이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극본도 카메라 워크도 애니메이션도 이펙트도 대단해. 뭐야 이거. 아이돌과 악마 사냥꾼, K-팝 없이도 뮤지컬 음악 영화, 히어로 영화로 좋았습니다. K-팝의 문화와 세계관 소화법이 능숙하다. 소다팝과 골드는 현실에서도 영향이 큰 것도 납득. 신나서 봤어요. 스톱모션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귀여워. 곡이나 의상에 그 그룹이겠구나라는 오마주를 느껴서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는 K-팝계와 영화계 간의 반응 차이가 재밌었다. 노래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코믹하고 액션도 멋지고 재밌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반응을 보면 거의 소니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J-팝이 아닌 K-팝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의 애니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애니 수준은 미국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오른 킹스 오브 킹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굳이 소재가 좋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우리나라 친일 일베 매국 세력은 일본을 묻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한류를 공격하고 악플로 상처를 입힌 친일 일베 매국 세력들은 한류를 즐길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준에는 이승만 찬양 역사 왜곡 다큐가 딱 맞는 수준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